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설픈 재테크 초보, 지금 범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테크 초보라고 한다면 뭐 직장인들 중에는 이제 사회 연차가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연차가 몇 년 안 된 이런 직장인들인데요. 이런 불안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워낙 폭등을 했고 이거에 뭐 제대로 올라타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적금만 하면 왠지 바보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수천 명 중에 몇 명이 크게 성공한 이야기들이 마치 일반적으로 나도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판타지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테크 분야의 마케팅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강박증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그냥 너무 조금씩 정말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뭐 하나는 걸리겠지 뭐 이런 어떤 심리?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또 그걸 안 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불안한 심리로 비트코인을 위시해서 이런 코인들이 엄청나게 가상화폐가 올라가면서 이 시장에 또 뛰어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 관리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늘 이렇게 일이 됩니다. 이게 뭐 회사에서 일한 게 아니에요. 본인 돈 관리하는데 이렇게 엑셀 시트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시간과 노력을 에너지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내 돈을 공금처럼 관리하라 그랬더니 진짜 공금인 줄 알고 공금처럼 관리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을 만큼 사실 성과가 이 뭐 돈 관리하는데 나야 되는데 어느 직장인의 저축 내용입니다. 적금 요즘 굉장히 적게 하고 있죠. 주식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률이 조금 요즘 조정기다 보니까 새롭게 돈을 집어넣기보다는 매수와 또 그 다음에 매도를 번갈아 하면서 원금 자체는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리고 펀드도 보면은 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군데 또 ETF 같은 데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장기저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고민, 금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달러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공부 중이다, 예정이다, 그 다음에 채권도 어떻게 좀 투자하는 게 좋을지, 가상화폐도 지금 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자산은 주식 비중이 아직은 높고요. 그리고 금리 예적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저축, 금액이 너무 작고, 자, 이렇게 저축을 분산하다 보면 적금이 자꾸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만기일이 자꾸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자꾸 고민이 생기죠. 이 돈을 뭐 다시 예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은 또 그냥 깨서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들죠. 자, 그리고 주식 계좌가 이렇게 많고 펀드가 많다 보면 당연히 수익률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익률에 집착하게 되고 전략적 분산 효과는 오히려 떨어진다. 요즘은 시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의 실적 장세라기보다는 유동성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장세,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 거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 개선되면, 극복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에 장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이 특별하게 더 오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행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지, 이런 어떤 정도의 규모로 나누는 것 자체, 사실 뭐 펀드라는 것이 분산 투자 자체인데 이렇게 또 섹터를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의미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확대한다. 금, 달러, 특히 이 외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외환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시장은 아주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우상향하는 시장도 아니죠. 달러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국 단기 트레이딩에 의해서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상화폐는 뭐 사실 논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은 뭐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 그대로 정말 좋으면 좋을 수 있지만 아니면 정말 내재 가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 재테크 초보가 많은 비중을 여기에 투자할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지나치게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뭔가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낭패를 겪을 수 있고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혹하는 정보에 귀가 팔랑팔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고객님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있는데요 라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그런 전화 안 오던데, 요즘은 뭐 주식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죠.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면 왜 나한테까지 전화했을까?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이면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알려진 정보는 정보로서의 의미가 더 이상 없다. 시장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정보가 더 이상 정보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초보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지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장이다. 자, 얼마 전부터 연준 의장의 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연준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양적 완화 종료나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뭐 금리 인상 계획 없다. 그러나 비공식 석상에서는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되면은 그때 상황을 보고 테이퍼링을 고민해 볼 것이다. 뭐 요 정도의 멘트가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이번 주에 뭐 FOMC가 4월 열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워딩이 나올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기자들 입에서 테이퍼링 또는 양적 완화 종료 이런 것들의 질문이 나오고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멘트가 쏟아지는 걸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큰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2004년 그리고 94년, 2004년, 2014년이 그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항상 4년 후에는 위기가 왔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양적 완화는 버냉키 의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2013년 11월, 그러니까 2014년 종료 선언이 있을 때까지 사상 최고의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고, 그것을 2015년, 16년부터는 다시 이제 회수하면서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시작되나 했는데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조금 유야무야 되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종료인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항상 왔었던 IMF나 금융위기나 이런 또 다른 위기들이 시장에서 10년 주기 위기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재테크 초보는 늦게 들어가고 빨리 나와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늦게 들어가고 빨리 나와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데요. 지금은 투자 비중을 선행적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행적 점진적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의 저축 내용과 자산 비중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적금은 단일화 해서 뭔가 목적성을 갖고 금액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고, 주식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를 반반 정도 투자하되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사의 저축은 개인연금 같은 전문적인 장기 저축으로 조금 축소 운용을 하고요. 금이나 달러, 채권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투자 영역으로의 확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원금을 늘리고 투자 수익률 고민은 좀 줄이는 것이 앞으로 1년 동안은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조금 자산을 단순화하면서 목돈 비중, 그중에서 목돈 중에서의 주식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CMA보다는 예금 같은 부분을 좀 확대해서 연말까지는 이 30% 이하로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재테크 초보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꼭 기억해야 될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죠. 10년을 바라볼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소유하지 마라. 자, 이것은 장기 투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다면 10분 안에 당장 팔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명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유튜브 신사임당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 자, 이런 장의 분위기와 이런 장의 상황을 한두 번 겪지 않았겠죠. 재테크는 와이즈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이즈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제가 이제 책상 위에 딱 붙여놓고 이 심플하게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첫째는 직장인 재테크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게 우선이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주식을 틈틈이 보게 되고 아무래도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를 그쪽에 좀 소모하게 되는데, 일단은 재테크의 기본은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본인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본인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 재테크다. 그 다음에 둘째는 increase income, 소득을 높여라. 이것은 본인이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 소득을 확보하는 거고 미래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인은 소득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득을 높여라가 두 번째 재테크고요. 세 번째 것은 save and invest a lot.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를 높여라. 저축과 투자를 높인다는 말은 저축과 투자의 수익률을 높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금을 높일 것인가에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enjoy yourself. 인생을 즐겨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가 생활을 보내야지, 여러분들의 재테크 어떤 시스템에 맡겨서 덮어놔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24시간 들여다보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 와이즈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